그러니까 토요일이 가장 뉴스가 주목되지 않는 언론 보도에 관심이 좀 떨어지는 시점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 리스크도 그렇고 당의 돈봉투 리스크도 그렇고 또 코인 리스크도 그렇고 이 갖가지 의혹들과 또는 파장과 또 논란을 해결하는 데는 무슨 해법을 내놨느냐? 그건 또 딱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 12월 12일을 통보했던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관련되는 수사를 검찰의 요구대로 9일 조사를 받겠다. 9일이 바로 언제냐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이 가장 뉴스가 주목되지 않는 또 많은 국민들이 뭐 야외나 1박 2일로 이 언론 보도에 관심이 좀 떨어지는 시점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에서는 하도 주중에는 일이 많으니까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이재명 대표 측이기 때문에 그럼 토요일 나와라. 토요일은 일하는 날은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검찰의 요구대로 9일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답변을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9일날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7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8일 그리고 9일날 바로 조사를 받고 10일날 이후에 이제 검찰이 수사한 내용이 그것이 소개가 뭐 될지 안 될지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또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자 그걸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을 이제 또 판단을 하겠죠. 이제 검찰의 요구대로 뭐 나가기는 합니다만 이미 한 차례 신경전이 벌어졌죠. 자 일반인들 같으면 검찰에서 소환 요구를 하면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 소환 날짜에 나갑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4일 소환을 했는데 난 나갈 수 없다. 나가더라도 2시간 정도밖에 소환 조사를 받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중에 또 그러면 소환 조사 2시간 받고 나중에 더 조사 받겠다. 이러던 찰나에 이제 단식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 단식이 여러분들 무서운 게 뭐냐면 단식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밥을 쫄쫄 굶고 있는 사람에게 야, 너 좀 방 좀 치워. 야, 너 그 숙제 좀 하라 그랬잖아. 야, 마당에 있는 그 나무 네가 좀 파고 심어 놓는다 그랬잖아. 자, 그런데 사람이 단식을 해요. 밥을 안 먹고 끼니를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가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아무도 요구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뭔가 외연을 확장해서 말 그대로 대통령의 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없지는 않겠지만 더 큰 이유는 자꾸 쪼개지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당을 봉합하기 위한 것이다. 그만큼 지지율에 있어서도 전화면접 조사를 보면은 타격을 받고 있는 수도권 또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타격을 받고 있는 이 지지율을 좀 어떻게든 버텨보겠다, 회복을 해보겠다 이 생각이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의 요구를 받고 또 9일날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칼럼을 하나 썼죠. 자, 디지털 타임스에 나왔던 것인데요. 이재명 단식보다 더 급한 건 추락한 당 지지율이다. 그러니까 아니 단식을 해서 얻는 효과가 뭐냐 이거죠. 자, 전화 면접 조사 기준으로 한국 갤럽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27%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의 정당 지지율이 나온 것인데 자, 이렇게 이 칼럼을 쓴 가장 큰 배경은 뭐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도 앞두고 또 각가지 지금 리스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쌓이고 넘쳐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돈봉투 리스크를 이 환불을 도려낼 거냐, 썩은 환불을 도려낼 거냐, 코인 리스크 이 썩은 환불을 도려낼 거냐, 그렇게 개혁적인 자기 자신의 살을 깎아내는 그런 개혁적인 모습을 보일 때 지지율의 변화가 있는 거지. 혁신위가 김은겸 혁신위가 왜 실패를 했어요? 가장 크게 실패한 것은 정작 쇄신의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있는데 자꾸 외부의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부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친명,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 하나 까딱 대지 못하는 혁신이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냥 윤석열 정부 공방한다고 해서 윤석열 지금 탄핵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민주당에서는.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여야 간의 협치점은 전혀 없는 거죠. 이제 임기가 2년도 채 되지 않은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 끌어내리겠다. 이거야말로 정말 한판 붙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식으로밖에는 해석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